한국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 이게 최근에 워낙 핫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9월 월간 투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고요. 강릉에도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 이 자본시장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건 아무래도 이 주가 지수의 최대 상승, 주가 지수의 이런 호재가 계속될지,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주식 리서치를 수행하고 계시는 강지훈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도 뭐 장을 안 좋게 본 건 아닌데 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추이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저희도 이 정도로 강한 시장을 예상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뭐 올해 연초부터 계속 되어 왔던 이 코스피 시장의 멀티플 확장은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정책이 조금 약간 방향성을 오락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추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 이게 최근에 워낙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돼 있는 초대형 주식들이 물론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최근에 랠리를 만든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굉장히 주가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이시바 일본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또 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과 우리나라 이 주가 지수 최대치 경신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들을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워낙 이제 금리가 낮았으니까 낮은 거에 대해서 올리겠다라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상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좀 더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우려가 지속되니까 채권은 좀 약세를 보이고 증시 부양에도 일부 그게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성과들이 괜찮았고, 그 근간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가마다 좀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금리가 다시 피크아웃을 한다, 결국에는 좀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뷰들이 좀 굉장히 팽배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둔화 이런 우려들이 미국 중심으로 좀 많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털 자체가 아주 크게 둔화되는 그림이 아니다 라는 그런 뷰가 좀 시장에 확산됐던 것 때문에 최근에 시장들이 다들 좋았던, 특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강지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전한 펀더멘탈 기조가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처럼 최고치를 경신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공통된 측면의 재료가 반영된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계속 회자되었던 정치적 불안정성, 이 참의원 선거 패배 후에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뭐 자민당이 분열하고 또 백가쟁명식에 또 정치적 불안정성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또 해방됐다는 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연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 지수를 좀 많이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나 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같은 경우 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재정 지출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그 기조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가 지수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었던 하나의 재료가 됐던 점이 일본에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미국도 재료가 참 많습니다. 뭐 주가지수 강했던 거는 물론이고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어떤 이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라든지 재료들은 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이제 FOMC가 있었죠.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자산이 랠리를 했던 거에 기저에는 사실 유동성 공급이라는 큰 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파월이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인하를 더 할 기조를 밝힘으로써 이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혹시라도 경기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망가지더라도 구해줄 수 있다. 지금 금리는 이미 높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내릴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안정성을 좀 더 담보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과거에 비교해서.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FOMC 얘기 나온 김에 살짝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 기대와 일치하는 인하였는데 이제 이후에 연말까지 2회 더 인하할 것으로 시장 점도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연속 인하냐 아니면은 분기 인하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다 라면서 밝히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함에 떨기 시작했던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어제 시장 컬러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의미는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리는 거다. 즉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 전 선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보험성 금리 인하와 맞물려가지고 일부 되돌려왔다. 라는 거고 생각합니다.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6월에 점도표가 나오고 이제 9월에 나왔습니다. 25년, 26년, 27년 점도표가 다 25bp씩 인하됐습니다. 근데 그거랑 동일하게 봤을 때 2년 금리랑 10년 금리는 그 당시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시장이 완화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일부 되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이 먹히는 거 아니에요? FOMC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먹힌다기보다는 어제 사실 금리 인하의 근저에는 실업률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고 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실업률이 과연 그렇게 떨어진 게 진짜냐 부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번 몇 달 전부터 계속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빠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보다 저는 페드가 준비가 됐다. 구해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좀 더 시장과 다르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주식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